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을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누적 확진자 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6천 명을 넘어선 지금 상황이고요. 네. 이게 지금 확진자 수 증가세를 보면은 요 며칠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 변화를 저희가 좀 의미가 있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치 자체에 대한 어떤 큰 의미보다는 좀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초반에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이제 신천지 중심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증 환자나 증상도 없는 분까지 전부 다 나오시면서 20대 여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른 패턴을 보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검사가 끝나가기 때문에 일부분 이제 숫자 자체의 증가폭이 감소한 거지 네. 확진자 수가 감소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 경북, 그러니까 대구를 통과한 경북 지역이라든지 부산, 서울, 경기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단체적인 감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절대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네. 감소세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네,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 감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통계치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지금 뭐 병원이나 직장 또 복지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많은데 이 같은 수치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서울, 경기가 사실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네.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요양시설이나 특히 대학병원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은 매우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자체가 중환자가 매우 많은 데기 네. 때문에 단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 자체가 어렵고 또 의료진이 2차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의료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병원까지 파급이 되고 그렇다면 서울이나 경기에서 발생한 어떤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을 해 주기도 하셨지만은 지금 경도 성남의 지금 분당 재생병원에서 네. 지금 의료진과 환자 등 9명이 지금 집단 감염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이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의료진 자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이 감염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병동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히 폐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 있는 분은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네. 이 감염자분께서 호흡기 병동에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호흡기 병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 면역이 매우 나쁜 분들입니다. 만일에 호흡기 병이 감염이 되면 특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발생부터 폐렴으로 가는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전체 병원 전체의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사실 이 병원이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안심병원도 안심하고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국민 안심병원,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자를 따로 보고요. 선별 진료를 통해서 이제 확진 검사를 따로 합니다. 네. 근데 호흡기 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을 먼저 따로 밖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분들은 직접 다른 환자와 같이 진료를 안 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지만 호흡기 안심 진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일 있는데요. 그거를 모든 호흡기 선생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게 되고 또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5분 이내의 진료를 가지고 이분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다. 이분은 뭐 호흡기 질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처럼 이렇게 이제 폐렴 환자가 입원하면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을 수 있어서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호흡기 안심병원을 통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호흡기 질환이 없다, 코로나19 감염이 없다고 하는 거는 네.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경북 봉화 요양원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거기가 매우 취약하신 분들이 네. 계시죠. 네. 면역도 떨어져 있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이렇게 대화 소통이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증상이 매우 미약합니다. 감염이 돼도 잘 모르시고 표현도 못하다 보니까 늦게 발견이 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 감염이 되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지만 네. 걱정이 되는 거는 기저질환자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네. 중환자가 많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자체를 뭐 어떤 코호트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계신 분들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이송을 해서 어떤 중환자가 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치사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로의 감염으로 다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짚고 계세요? 우선 환자를 통한 것보다 이제 보호자라든지 그다음에 간병인 그러니까 의료진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위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그쪽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녀간 곳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밝힐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혼선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명확히 네. 그분이 확진자가 지나간 그런 어떤 경로라든지 시간을 좀 알려주셔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안심하고 네. 대부분은 이제 뭐 한 2, 3일이 지나고 방역을 하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었던 분이면 분명히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단 감염이 어떤 지역 확산에 좀 어떤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PC방이라든지 네. 노래방 이런 데 클럽 이런 데서 발생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특히 클럽이나 PC방에 있는 경우는 많이 건강한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잘 모르면서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방역 역학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집단 감염의 형태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사망률 그리고 사망자 수를 좀 짚어보면 일단 오늘 새벽 사망자가 추가돼서 국내 사망자 수가 총 43명으로 43명. 지금 네.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 때 사망자가 39명으로 네. 집계가 됐거든요. 지금 그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우선 이제 이 병 자체는 치사율은 훨씬 낮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1.4%, 국내는 아마 0.67%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메르스 사스 때 생각을 하면 그건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지만 전파율은 메르스가 훨씬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치사율이 많이 나온 거는 확진자 수에 비하면 매우 적지요. 메르스 확진자에 네. 비하면 그걸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초반에 이 대구 신천지 중심으로 그 대남 청도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자가 나왔을 때 조금 늦게 발견을 하셨죠. 늦게 발견하고 중증 질환으로 빨리 가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환자들이 사망을 많이 하셨고 네. 또 이제 신천지 중심으로 확진자를 검사하다 보니까 대기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6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 있는 분은 네. 무조건 확진이 되면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대기를 네. 시키시면 안 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지금처럼 네. 치사율을 훨씬 떨어뜨릴 수가 그럼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좀 고령이신 분들, 또 중증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좀 더 지금 각별하게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은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초기에 확진이 됐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금방 나빠지세요. 그러면 병동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대중치료를 하다가 환자가 발열이 되고 혈액검사 수치가 매우 안 좋고 CT에서 폐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항생제 치료, 이 바이러스 항생제는 안 듣거든요. 그럼 네. 항바이러스제를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더 나빠지게 되면 기계호흡이나 에크모를 달 수 있지만 아마도 기저질환을 잘 조절해주고 그 사이 항바이러스제가 적절히 들어가면 대부분 기계호흡까지 안 가고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 생활치료시설에서 경과를 보다가 3, 4일 중에 좋아지면 자가격리로 가고 그 상태에서 폐렴이 생겨서 증상이 생기면 병동으로 입원을 하고 이런 네. 시스템을 통해서 순환을 하게 되죠. 네, 네. 코로나의 치사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0.67%. 네, 그 정도로 예, 앞으로 보면 될 것 말씀하셨는데 같습니다. 세계 지금 평균치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 자체가
굉장히 좋죠. 사실 이탈리아, 이란을 보시면 사망자가 매우 높은데 그건 네. 예, 그런 어떤 의료 시스템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격리를 하고 하는 이유가 환자가 발생하면 미국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도 지금 환자 수에 비해서 병상이나 이런 의료진이 매우 지금 부족한 상태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이렇게 사망을 하시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음압실이 좀 부족하다라는 네. 얘기도 들리는데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1인실을 처음에 다 환자들 음압실로 격리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폐렴 증상이 생긴 분들에 대해 병동 치료도 충분하고요. 병동에서 잘 치료가 되면 절대로 중환자실이나 에크모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시간이 늦게 발견이 된 거죠. 확진도 늦게 하고 치료도 대기하다 3, 4일. 이게 박테리아 폐렴과 매우 다른 패턴이 있는 게 7일 정도가 되면 대부분 5일에 7일 폐렴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9일에서 12일 정도가 되면 환자가 나빠지는지 사망할 결판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증상이 생긴 후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병동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확진이 돼서 격리 해제되시는 분들 지금 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속도가 느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초반에는 네.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계셨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적은 거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바이러스가 안 나올 때까지 격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이 좋아지면 일반 생활시설에서는 퇴소를 하시게 될 거고 예. 병동에서도 폐렴 상태가 좋아지면 퇴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더 빠르게 퇴원자가 생길 우리의 것으로 기준이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엄격한 네, 부분도 있는 엄격하게 건가요? 했었죠. 네. 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바이러스 특성이 알려지면서 네. 지역사회 전파, 감염만 잘 차단을 해주면 건강하시거나 경증 환자는 대부분 좋아지시기 때문에 네. 퇴원이 빨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무증상자들 오는 8일에 자가격리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대구시랑 방역 당국이 이와 관련해서는 활발한 논의를 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는데요. 추가 검사 없이 좀 해제가 돼도 괜찮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렇죠. 이제 근데 추가 검사라는 게 어차피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를 하는데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나오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지금 좀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오래 몸에 네.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좋아졌다면 나머지 문제는 감염이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감염만 안 시키게 되면 되기 때문에 퇴원을 하셔서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지금 이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경증 환자분들의 경우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네. 이제 많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지 좀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경증 환자들을 대부분 이제 생활치료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시는데요. 그 생활치료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환자가 증상이 나빠지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경과를 보시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는 집으로 자가격리를 하셔도 대부분 괜찮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의료진이 봐서 발열이 나거나 폐렴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바로 이제 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생활치료시설을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원활히 잘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치료약이 지금 임상시험이 끝나게 되면 한두 달 이내에 아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기 전에 그 치료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병동 입원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가격리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에 3만 명이 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네. 수칙을 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점을 기억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이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건강하신 분은 정말 가볍게 네. 정말 독감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타인에게 무척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고령이시거나 가족 중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한테 본인도 모르게 감염을 시키면 그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문제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마스크 쓰시는 거, 손 잘 씻으시고 가능하면 좀 사회적 이런 거리를 두시고 네. 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담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또 새로운 확진자 수 집계가 들어왔군요. 30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30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오늘 오후 4시 기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6,59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09명 추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총 확진자 수 6,593명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자, 예. 이 지금 증가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교수님 지금 방금 수치 보시면서 살짝 한숨도 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건가? 좀 기세가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없을까요? 우선 신천지 중심으로 네. 전부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 대구에서 경북 쪽으로 환자들이 퍼졌죠. 그러면서 네. 경북에서 환자가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대구에서 발생한 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도 나가셨고 물론 그리고 대구에서 환자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많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아마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병원 감염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달 동안 지금 잠복기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병을 갖고 계신데 아마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본인이 검사를 꺼리시거나 검사가 네.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천지 검사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환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생각해 지금 오후에 다시 늘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봐서는 3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는 어느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사실은 지금은 학교도 지금 계약을 미루고 네. 있고 재택근무를 하고 지하철 같은 대중시설에는 대중교통에 사람이 없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 정도 지금 감염을 차단하고 있는데 마스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료를 보면 요새 독감철인데 독감 환자가 없으세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개인위생을 하다 보면 독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코로나19 감염 전파에도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월이 지나 개학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돌아가게 되면 환자가 다시 늘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이후 4월부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지표가 지금 방침이 내려지지 않으면 또다시 새로운 혼란이 네. 올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번 주말 정도면 이제 신천지 관련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거의 모두 반영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증가세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관측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은 예단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신천지 중심의 환자 확진자 수는 줄겠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려가 되는 대형 병원에 감염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줌바 댄스 여러 군데서 각계에서 다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떻게 막을지 그건 사실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그런 그 개인위생이 매우 중요하세요. 네. 그렇지만 3월이 되면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우리 이 서울이나 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아마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호흡이 가쁠 정도로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네. 사실은 마스크를 최대한 앞으로도 좀 쓰는 게 필요하고요. 4월, 5월에 치료약제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신종플루와 같은 어떤 토착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감염력은 높지만 어떤 독성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점점. 네. 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독감처럼 우리와 같이 살게 되고 다른 4가지 종류의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같은 식으로 5번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면서 우리 일상과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계신데 사실은 치사율이 높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만일에 처음부터 이 체계를 잡았다면 아마 사망률은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었을 네. 거로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신종플루와 유사한 정도의 사망률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말씀하신 생활수칙 정말 잘 지키는 게 네. 중요한데 앞서서도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셔서 요즘에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방법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저도 같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네. 네. 저는 이제 환자를 보니까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용 후에 그다음에 사용 전이나 사용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네. 예, 그다음에 사용 후에도 이제 저는 비닐에 넣어놔요. 근데 이제 입에 만일에 침이 많이 묻어서 이 안쪽이 지저분하다면 네. 그거는 오픈을 해서 조금 말려서 쓰거나 아. 너무 지저분하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두 시간 잠깐 외출한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서너 번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착용한 경우에는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2개밖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집에 많이 계신 분들 있죠. 연세 많은 분들이나 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외출 안 하시게 하시고 예, 그 부모님 거나 그런 분들 거를 조금 더 사용하시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본용 마스크가 좀 없을 경우에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겁니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 갈 땐 사실 네.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밀폐된 공간에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는 면 마스크에다 이제 필터를 요새 끼워서 많이 쓰는데 필터를 써봤더니 예, 그러니까 좋더라. KF80이랑 네.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거기에 꼭 면 마스크에 잘 맞게 필터를 잘 잘라서 예, 사용을 네. 하시면 좋겠고 면 마스크를 따로 세탁을 하셔야 되고 필터가 젖어 있는 경우는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 맞춰서 사용을 해야 네, 한다라고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들 마스크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성인용 마스크라도 아이들이 착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옆으로 네.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 키에 맞게 잘 좀 예,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말이죠. 뭐 WHO에서도 이런 얘기를 네. 했다고 하는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 예. 마스크가 감염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자, 마스크 착용을 하는 네. 제일 좋은 경우는 감염자가 하시는 거죠. 결핵이나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를 가진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타인들은 감염이 안 되니까 제일 좋은데 본인이 이제 무증상 장애거나 증상이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시다가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WHO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굉장히 넓어요, 땅이. 네. 그 사람이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 1층에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랑 매우 다른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환자가 쓰라는 거죠. 환자가 쓰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너무 밀착된 공간에서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요. 특히 항생제가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미리 사더라 이런 얘기도 한간에 돌고 있고 또 안티프라민을 손가락에 묻혀서 코 밑이나 뭐 입술에 바르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일까요? 네,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에 치료하는 약제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도리어 항생제 내성만 만들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할 네. 얘기라서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손 소독제도 이제 많이들 요즘 사용하시는데 손 씻기라든지 또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 어떤 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손 씻기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와 잘 비벼서 방법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손가락에 손톱 밑까지 해서 씻어주셔야 그 바이러스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고요. 손 세정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하고 마세요. 보통 2, 3초. 절대 그러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알코올이나 그런 것이 묻어서는 바이러스 세포막을 파괴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비벼주셔야 돼요. 네. 이것도 15초 이상 최소한 네. 비벼주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이외에 또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이제 저는 아무래도 감염 환자를 많이 보다 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누를 때도 항상 손가락으로 안 누르고 손등 네. 이런 데로 많이 누르고 네. 휴대폰을 저는 매일 닦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휴대폰. 있으면 알코올로 꼭 닦고요. 알코올이 네. 없는 경우에 무르주를 닦고 집에다 딱 두면 저는 옷 벗고 나면 바로 휴대폰을 닦아요. 아이들이 만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지금도 휴대폰을 제일 많이 만진다고 아마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정말로 많이 맞을 때 일반인도 이 휴대폰만은 좀 자주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